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그 3월 14일이면 만날 줄 알았는데 또다시 2주가 온라인으로 연기돼서 그 4월 11일 날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또 온라인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과목은 이제 심리 인성 진로 코칭인데 이제 심리를 우리가 인성으로 봐서 이제 인성에 대한 그 발달 이론, 주요 발달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이론, 그 에릭슨의 심리 사회 발달 이론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의 내용은 그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이론의 개요와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의 주요 개념들, 그리고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 발달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릭슨의 사회 심리적 이론. 자, 먼저 에릭슨의 생애를 좀 살펴보면 1902년 독일의 플랑크푸스트에서 프루트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1994년도에 이제는 세상을 떠나셨는데 오래 사셨네요. 92세에. 그래서 이 성격 발달을 어떤 개인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경험으로의 그 확장을 토대로 설명을 한 것이죠. 이 에릭슨은. 그래서 덴마크인 부모는 그 에릭슨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혼을 하였으며 3년 후에 유태인 의사와 또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평탄하지만 않은 그런 삶을 사신 분인데, 일단 에릭슨은 그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상당히 그 방황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지역의 여행을 하였으나 그것은 목적 없는 방황이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목적 없는 방황은 자신이 어떤 현실에 대응할 만한 자신의 생각이나 힘을 찾지 못하면 결국은 타락한 생활이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다시 이제는 학문에 정진한 그런 인물입니다. 1927년 25세에 그의 방황기를 마무리하고 프로이트가 세운 어린이 연구소로 알려진 곳에서 1917년부터 1933년까지 그 에릭슨은 정신분석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릭슨은 이 프로이트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죠. 이 성격 발달 단계에서도 5단계까지는 프로이트 단계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자, 결혼 후 미국으로 옮겨서 아동 분석가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의과대학 신경정신과의 심리학 연구원으로 임상 및 학술지를 맡았었죠. 자,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의 주요 개념을 살펴보면 첫 번째 그 자아 정체성입니다. 자아 정체성 첫째 그 개인이 나이가 들어 성숙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각할 때 갖게 되는 어떤 동일성 또는 동질성으로서의 자기를 의미한다. 이전 나이가 들면은 정말 많이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좀 어, 많이 생각을 하게 되나요? 저는 요즘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주체적 자아와 어떤 객체적 자아 사이의 조화 의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주체적 자아가 지나치게 발달하면 자아 도취적 태도를 지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객체적 자아가 또 지나치게 발달하면 이거는 또 다른 사람의 눈만을 의식한 나머지 자기 어떤 주체적인 자아를 상실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체적 자아와 객체적 사이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둘째, 이 사이화의 그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역할로서의 어떤 일관적인 자아상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 자아 정체성의 주요 개념이고, 결국 이제 자아 정체성이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서 자기가 동일하다는 느낌과 또 다른 사람도 자기를 개별적 존재로 보아주는 나 자신만의 개성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아버지나 또 교사와 같은 역할로서 자신을 통합하는 자아 의식을 자아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존재인 개인이 다양한 사회 집단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에 따른 역할들 간의 통합된 의식을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자아 정체성을 어디에 통합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도 아직 통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 나의 어떤 역할인지 그것은 아직 내가 어떤 하고 싶은 거를 제대로 지금 하고 있지 않지 않나. 이런 어떤 교수라는 어떤 직업에 이것은 나의 자아 정체성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뜻 어떤 통합된 의식을 내가 잘 얘기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자아 정체성, 통합된 의식으로 나는 어떠한 역할을 한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런 과거, 현재, 미래의 나 사이에 어떤 연속적 의식이다 라는 것이죠. 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떤 신뢰감과 안정감을 가지는 것이며 일관성을 느끼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아 정체성에 대한 개념. 또 후성 원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후성 원리라고 하는 것은, 자, 후성이란 그 후성 유전학적이라는 의미로 발달이 유전에 의존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발달하는 모든 것에는 그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기본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계획 안에 각 기능이 체계적이며 연속적으로 출현하여 발달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단계를 통과하면 이전 단계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릭슨은. 그래서 심리 사회적 발달에 그 모든 기능이 나타나고 통합되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에릭슨 8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한 단계에서 원만하게 잘 성격이 형성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또 여기서 또 성격이 잘 형성돼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렇게 넘어가야지만이 마지막 8단계에서 정말 그 아주 발달이 돌아서 내가 인생을 돌아서 볼 때 정말 후회 없는 그런 생산적인 이런 그 성격으로 형성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발달별로 제대로 발달을 못한 것 같은데 지금 내 나이 쪽에 나는 좀 생산적인 일을 하는 거 보면 이게 뒤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 정말 잘하면 좋은 성격으로 형성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우리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완전하게 기능할 수 있는 유기체로 발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의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느꼈습니다. 의기를. 온라인 강의를 해야 된다는 상황에서 제가 너무 컴퓨터에 업그레이드가 안 됐구나라는 의기감을 좀 느꼈는데, 이걸 또 극복하니까 또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기란 그 각 단계에 개인에게 부과된 어떤 생리적 성숙과 그 사회적 요구로부터 발생된 인생의 전환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앉은 생리적 성숙, 현재의치라고 생각을 하면 사회적 요구, 코로나 때문에 개강이 연기되면서 온라인으로 해라. 학교에서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는 정말 처음에 굉장히 당황을 했죠. 제가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어쨌든 뭐 그게 의기라고는 볼 수 있지만은 그게 또 내 인생의 전환점이 또 될 수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또 8단계마다 단계별로 그 고유한 발달 과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단계마다 발달 과제를 잘 해결하면 그 긍정적 성격을 형성하지만 실패하면 굉장히 부정적 성격 특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은 각 단계의 발달 과제 혹은 의기 해결에 대한 성공과 실패에 따라서 어떤 특징적 행동 패턴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릭슨은 그 의기를
개인이 발달 과정에서 겪는 어려운 상황에서 극복해야 할 어떤 생존을 위한 원천이라고 보았습니다. 예, 말이 그 저도 지금 이제 제 의치에서의 발달 과정에서 하나 이것도 제가 겪는 그 상황이죠. 이거를 극복해야 할 어떤 생존을 원천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에릭슨의 심리 사회 발달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처음에 영아기, 그다음에 뭐 유아기, 유치기, 아동기, 그리고 청소년기, 이렇게 5단계는 프로이드의 그 어떤 구강기, 학문기, 남군기, 잠복기, 생식기하고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인 초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3단계를 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단계별로 과제가 있고, 그 과제를 잘 해결해야지만이 다음 단계에 잘 넘어가고, 거기서 또 과제가 있고 어떤 또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극복을 해야지만이 마지막에 노년기 때 정말 어떤 통합된 자신을 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발달 단계별로 그렇게 위기는 극복할 수 있었지만은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시킨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장년기인데, 현재 장년기인데, 그래도 뭐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다 저 스스로 느끼니까, 뭐 뒤돌아봤을 때 비록 발달 과제라든지 이런 거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지 못했어도 이게 어떤 그 침체되지 않고 생산적인 일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느껴볼 수 있었는데,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 에릭슨에 의해서 한번 발달 단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는 그 신뢰감 대 불신감이라고 합니다. 영아기 때인데요. 신뢰감과 불신감. 그 아이가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뭐 이렇게 바짝바짝하고 뭐 이렇게 다뤄주는 거 있죠. 그걸 이렇게 다뤄주는 이유는 이게 잠에서 깨어났을 때 두려움이 없게 만드는 거죠. 그거 보고 빵긋빵긋 웃고. 근데 그런 게 없으면 막 무섭게 막 울죠. 근데 이제 울면은 이렇게 바로바로 안아주고 예뻐주고 그래야 되는데, 너 정말 울래? 째려보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그 불신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신뢰감 대 불신감. 출생 후 1년 동안의 시기로서 삶의 첫 과제인 어떤 신뢰와 불신의 의기를 다루는 단계죠. 그래서 이 갓난아이는 어떤 양육자의 관계에서 아이가 수용적이고 따뜻한 사랑을 받는다면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개방적 자세, 어떤 삶에 대한 긍정적 관점, 자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이 의기가 성공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면 어떤 타인이나 자신 또는 세상을 신뢰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공적으로 해결되면은 이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야 라고 신뢰를 하게 되죠. 이때 신뢰와 불신은 그 양육자와 유아가 접촉하는 시간보다는 그 질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랑으로 정말 사랑스럽게 하느냐, 질에 의존하고, 또 에릭슨이 이 시기를 인생 초기 단계 중 가장 비중 있게 취급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발달 특성으로서의 어떤 기본적 신뢰감이 그 인생 후기에 갖게 되는 사회적 관계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그 희망의 믿음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희망은 기본적 신뢰에서 비롯된다고 하고, 희망은 그 바라는 것이 충족될 것이라는 견고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일시적 후퇴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되는 자신감이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신뢰하지 않고 불신을 하게 된다고 하면 한번 본인의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 이때 그 구강기와 같은 시기인데 이 구강기에서도 중심 과제가 있었죠. 그 다른 사람과 관련하여 의존, 신뢰, 신용, 독립심이 일반적인 태도가 확립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강 수동적 성격, 이것은 이제 과잉 충동이 됐을 때는 구강 수동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낙천적이거나 수동적이거나 미성숙, 뭐 과도한 의타심, 잘 속는 경향, 이것은 너무 과잉 충족됐을 때 고착의 원인이 그거고, 그 다음에 충족이 좌절됐을 때는 구강 공격적, 가학적 성격을 갖는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논쟁적이고 비판적이고 비꼬기를 잘하고 타인을 이용하거나 지배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좀 프로이트하고 에릭슨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계는 이 자율성 대 수치심입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굉장히 자율적으로 잘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자기가 하는 것을 자기가 하는 것을 조금 뭔가 수치심 같이 보이죠. 자, 여기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두 발로 일어나 걷기 시작하는 때죠. 그래서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잡거나 또 놓거나 던지기도 하죠. 뭐 내가 할 거야와 같은 언어도 사용하고, 그래서 이 자율성에 대한 표현을 분명하게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근데 내가 할 거야 근데 부모가 다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이제 수치심을 느껴지는 것이죠. 이때 수치심은 다른 사람이 그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을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수치심이 너무 많이 느끼는 아이들은 이 수치심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분노나 반항을 일으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의심은 어떤 지나친 자기 통제에서 나타난다. 타인과의 상호 행동에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자신의 어떤 행동이 타인에 의해 거부됨으로써 자율성이 결여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거 다 해주면 안 됩니다. 과잉 보호. 이것은 스스로 하려고 하는 어떤 자율성이 굉장히 결여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사회적 기대나 압력과 또 자신의 의지 사이에서의 어떤 조절과 적응력이 발달 특성을 결정짓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거는 우리가 프로이드의 이제 학문기 때 같은 시기인데요. 자, 학문기 때를 보면은 중심 과업이 대소변 가리기의 시작과 함께 함께 아이들은 즉각적인 배변에서 오는 기쁨과 또 부모에 의해서 부과되는 배출 욕구에 대한 자기 조절을 분간하는 것을 습득하고 있죠. 이게 이제 과업인데, 그래서 이때 이제는 처음으로 부모와의 대응 상태, 어떤 좀 싸우는 대항을 하게 되는, 부딪히는 시기인 것이죠. 그래서 학문 공격적, 폭발적 성격은 이제 무질서를 가져오고 어질르기, 낭비, 사치, 무절제, 반향적, 공격적, 이런 사람은 어렸을 때 그냥 팍팍 싼 사람입니다. 학문 보유적 성격, 참는 거죠. 그래서 깔끔하고 질서정연, 조직화, 전략, 인색, 쌓아두기. 그래서 이런 고착의 원인은 정기적으로 대장 운동을 하게 되고 어떤 배변을 한 후 칭찬을 해주며 목욕을 시키는 경우에는 이런 공격적인 성격이 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에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 거칠거나 강압적인 배변 훈련은 아이들이 배변을 참게 돼서 이런 학문 보유적 성격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자, 에릭슨의 2단계 유학에 있어서 통제와 조절의 가능성은 어떤 심리적 노력이나 능력보다는 신체적 능력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하고, 그러므로 양육자는 어떤 유아의 신체적 발달보다 앞선 무리한 배변, 보행, 식사, 언어 훈련의 실패에 따른 부정적 발달 특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앞서서 배변 훈련을 시키면은 좀 안 좋다는 거죠.
성격, 부정적인 발달 특성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유아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강요하거나 또 전문성이 갖춰지지 않은 보호무나 교사에게 아이를 맡겼을 경우 이와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의지의 미덕을 키우게 되는데요. 이 의지는 자율성으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지는 어떤 선택의 자유와 그 자기 통제를 실천하기 위한 확고한 자기 결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의지는 사회의 규칙을 수용하고 따르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기본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2단계 때 형성된다고 하고, 자 3단계는 이런 주도성과 죄책감, 어떤 그 유치기 때인데, 이거는 그 프로이드에 굉장히 중요한 남근기 때죠. 이때는 진짜 엄청나게 공격적이에요. 막 진짜 너무 보정 없이 군다고 할 수도 있죠. 저희 조카들도 보면은 진짜 완전히 막 삼촌 머리끄이 다 잡아당기고 막 아무리 말려도 안 돼. 근데 전 그런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때 이제 너무 혼내면 내가 잘못하는 건가? 그래서 죄책감을 느낀다고 하고, 또 너무 풀어주면 적절한 이 발달 과업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 시기의 특징은 능동적으로 어떤 일을 만들어 나가고 공격적 자세를 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나 행동에 의해서 공격적인데, 남자아이는 남근적 공격적이고, 여자아이는 물건을 낚아채서 꼭 잡거나 사랑스러운 태도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여성적 공격적 태도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2단계 아이는 인간관계나 부모와 더불어 다른 식구들에게 확대된 상태인데, 이제 다른 식구들까지 확대된 상태인데, 아이가 자신의 호기심이나 공격적 행위를 적절하게 제한하지 못하면 그 제재를 당하게 되죠. 이때 죄책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부모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계획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달성하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 주도성과 여기에서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죄책감 사이의 갈등을 겪는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목적의 미덕을 키우게 되고, 이 목적은 주도성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목적은 이 중요한 목표를 계획하고 수행하려는 용기를 수반한다는 것이죠. 프로이드의 그 남근기 때를 살펴보면 이 컴플렉스 갈등 해소의 그 중심 과업이 있는데, 남자는 경솔, 과장, 야심적, 자부심, 난잡한 성향이 자기 증오, 성적 무기력 등이 이제 올 수가 있고, 여자는 역시 난잡하고 유혹적이며 경박하고 불감증이 올 수도 있다. 양심과 도덕의 미성숙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초자가 많이 성생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프리드에서 얘기했듯이 남아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오고 여아는 엘렉트라 컴플렉스를 통해서 어떤 부모와 동일시하고 초자가 발달 하는 시기, 이 시기 남근기입니다. 자, 4단계 근면성과 열등감인 것이죠. 그래서 아동기 때 이때는 프로이드의 잠복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2단계는 초등학교 시기로 성적 충동이 잠복기로 들어가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도 그 가족에서 학교라는 사이로 넓어지고 학교를 통해 근면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읽기, 쓰기, 세마기 등의 인지적 기술을 획득하고 이 또래와 같이 놀고 일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쾌락이나 보람을 느끼고 성취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노는 것만을 즐기는 어린이가 아니라 무엇을 만듦으로써 인정을 받고 스스로도 뭔가 생산적이라는 느낌을 갖기를 원하죠. 갑자기 카톡이 와갖고, 이런 학습 결과나 도구를 다루는 기술이 친구들에 비해 뒤떨어져서 이런 바람직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할 때 열등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열등감은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사회적 신분이 낮아지고 교사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처지에 대한 마음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런 단계에서 갈등이나 문제를 풀어가는데 적절하지 못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경쟁이 저지되었다면 열등감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능한 형제들에 비해서 자신의 능력이 뒤떨어졌다 느끼는 경우에도 열등감이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유능성의 미덕을 키우게 되고, 이 유능성은
근면성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유능성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고 완성하는데 기술과 지혜를 가지고 힘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프로이드의 잠복기는 중심가업은 사회적 습득이죠. 리비도가 이렇게 묻혀 있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어떤 사회성 발달 미성숙, 정상적인 경쟁 의식, 또 이성에 대한 비정상적 친밀감, 또 동성 간 우정의 고착이 되고, 그래서 잘못 형성되면 동성애 또는 공격적 방식의 성적 행동을 그 고착 시에 이러한 성격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에릭슨은 이런 사회 심리적 이론의 주요 개념은 자아 정체성, 후성의 원리, 의기라는 세 가지가 있고요. 또 이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는 건강하게 발전하는 인간이 아이부터 성인까지 보편적으로 거치게 된 인생 단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에릭슨의 8단계의 발달 단계는 어떤 신뢰감 대 불신감, 자율성 대 수치심, 또 주도성 대 죄책감, 검열성 대 열등감,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하는 자아 정체성 확립 대 역할 혼미, 친밀성 대 고립감, 생산성 대 심태성, 침체감, 통합성 대 절망감으로 이제 나누는 식입니다. 예, 그러면 갑자기 카톡이 와가지고 당황해서 죄송합니다. 2교시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